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약간 겨울은 따뜻한 차도 생각이 나고 네. 커피도 생각이 나지만 음악의 따뜻함도 이제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들이 재개봉하는 영화 되게 많은데 어거스트 러쉬나 스타이즈 본, 헤드윅 이런 영화들이 네, 다시 개봉하고 에? 사랑의 스잔나가 리마스터링 재개봉이 47년 만인 거죠? 그러게요. 저도 이 음악은 알아요. 음악은 알지만 원서먼 네, 너무 유명하고 진추아라는 배우는 정확하게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원서머 나잇의 진추아 하면은 알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진추한지는 알았는데요. 배우인지는 몰랐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이제 배우이자 가수이기도 하고 예. 이 원서머 나잇을 직접 또 노래를 부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초의 한국과 홍콩의 합작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47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당시 풍경들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한테 좀 복각 분위기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기도 하고 워낙에 또 영화는 좀 약간 지나서 보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상하게 음악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성과 함께 다시 보는 분들에게 좀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MZ 세대들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영화에 추억이 없어도 또 그걸 약간 레트로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맞아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레트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새롭게 아 저런 감성이 있구나 해서 왜 우리한테 레트로인 것을 새로운 유행으로 받아들여서 오. 오히려 그들은 더 좀 새롭게 네. 그리고 좀 신선하게 재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네. 그냥 우리는 뭐 몰랐던 걸 안다라지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레트로 팩션도 또 훨씬 더 좀 예쁘고 산뜻하게 그쵸.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렇게 새로 재개봉하는 영화들 역시도 좀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져서 재해석을 다 낫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다고 느끼더라고요. 내가 본 적 없는 거니까 새로운 맞아요. 거예요. 네네네. MZ 세대들한테는. 맞습니다. 그 엄마하고도 그런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방문을 닫고 꼭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예. 자, 서울의 봄이 흥행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관객을 지금 넘어섰는데요. 이거 말고 잔잔하게 입소문 타면서 한국 그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에데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인데요. 우선 이 감독을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 괴물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실제로 괴물을 주제로 혹은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괴이한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선 고레다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호평이 굉장히 많던데 고레에다가 고레에다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고 괴물은 누가 괴물이에요? 이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최근에 브로커라는 네. 한국 영화를 찍어서 한국 영화죠. 왜냐하면 제작사도 한국 제작사고 배우들도 뭐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전부 다 한국 배우들이었고 그래서 2022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조금 너무 나이가 들고 이제 거장을 지나서 조금 노장이 되는 건가? 전성이 좀 지났나 보다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영화 괴물을 보고 나서 아니다 미안하다 고레에다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고레에다가 고레에다 했다는 말이 뭐냐면 아마 브로커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에 대한 미안함도 포함된 말일 텐데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역시 왜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도 역시 외국인 배우들과 함께 옥자나 설국열차를 만들 때 물론 훌륭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송강호 씨와 기생충을 찍었을 때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우리만의 정서를 200% 전달하듯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일본에서 일본의 배우들과 일본 사회의 이야기를 그려냈을 때 훨씬 더 우리도 모르는 일본 사회지만 500%더 이상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감독도 어떤 사회와 문화에서 태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얘기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냐면 네. 아이가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애가 머리를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아이의 보온 물병에 뭐 모래랑 흙이 잔뜩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새로 사준 운동화인데 한 짝만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 아무래도 학교 폭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는 그냥 조금은 약간 회피하듯이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좀 폭력적인 말을 했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갑자기 얘기가 우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처럼 이 엄마가 또 싱글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정중하게 묻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는 보통 싱글맘들이 아이를 과보호하다 지나치게.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거 난 이렇게까지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를 무슨 가정 문제로 몰아가라고 하면서 얘기가 복잡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막 몰려가요. 근데 알고 보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이 험하게 놀 때 그렇게 놀지 마 이렇게 안아주다가 살짝 부딪힌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또 이 문제가 커지는 게 싫다 보니까 젊은 남자 선생님이 다 혼자 안고 가세요라는 식으로 일을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하지만 일본이랑도 비슷한 또 관료제가 있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가 돼서 교장, 교감 이렇게 되면 학교에 일종의 벌점 같은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 평가가 나빠지면 학교에 문제가 되니 선생님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라는 되게 정중한 부탁으로 이 선생의 인생을 또 나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와 함께 죄송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엔 이 소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네. 그냥 카메라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보여줘요. 그냥 보여줘요.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서의 괴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저 아이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괴물일 거야.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 지목되니까 선생님이 괴물인가 봐. 아니야, 어서 저 선생님을 몰고 가는 학교가 괴물인가 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 두 소년에게서 일어난 일은 둘 사이 비밀이었구나. 그리고 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해석하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의 그 수수께끼 같은 것들인데 어른들은 어쨌든 그걸 풀어버리려 하다 보니까 저 문제는 기이한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구나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슴속에 깊이 남는데요. 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어쩌면 남들이 너는 괴물이야 부르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괴물이 아닐까라고 되물을 때가 생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춘기 무렵이 아닐까 싶은데 난 좀 달라 딴 아이들하고 여러모로 그러면 나 괴물이 아닐까? 또 얼마나 괴로운 질문이겠어요. 이 괴로운 질문에 대해서 사회가 그러면 아니야 세상에 참 다른 사람이 많아가 아니라 응 맞아 정상과 괴물이 있어라고 대답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아니야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다 이런저런 모양을 갖고 사는 거지라고 대답해 주는 사회인지를 좀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보는 동안 생각에 많이 빠지게 하는 영화가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국의 이야기를 자국의 배우들과 함께 할 때 500%라고 표현하셨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괴물이라는 말 자체가 괴이하다 아니면 뭐 괴상하다 사람이거나 물건이거나 하는 걸 뜻하게 되는데요. 근데 괴물이 나오는 영화는 진짜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이거나 그래서 나를 공격하거나 우리 사회를 공격하는 영화 그게 아니면 진짜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 그걸 그리는 두 가지 영화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검색어로 만약에 포탈에 쳐보시면 네. 영화도 쭈루룩 엄청 많이 뜨고요. 네.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아니 뭐 괴물로 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원래 라틴어로는 나쁜 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나쁜 징조. 그리고 경고라는 뜻을 경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괴물이라는 게 경고라는 의미는 사실은 알람이 미리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존재였겠죠. 그 존재였는데 우리가 영화상으로 이제 볼 때보다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이야기들 보면은 정말 괴물이 많이 나와요. 메두사.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신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들 어떻게 보자면 다 괴물 이야기, 괴이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2개 이상의 정체성이 합쳐진 걸 괴물이라고 부른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그러니까 이상. 메두사도 머리는 뱀이고. 그리고 몸은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세이렌도 보면은 우리가 인어라고 부르는 위에 사람이지만 결국은 물고기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페가수스 이런 것도 네. 말과 새가 예. 합쳐져 있다라거나 그래서 스핑크스도 사람의 머리와 그리고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각 모든 문화권에 있는 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사회랑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괴물이라고 불렀는데 그 괴물들은 보통 이렇게 2개 이상의 어떤 정체성이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정말 그런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신들은 변신을 많이 하거든요. 뭐 제우스는 비로도 변신했다가 뭐 이것저것 변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괴물이라 부르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들은 이렇게 2개 이상 합쳐진 것이 많은데 능력이 보통 탁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이렌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라는 이야기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인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동양에서도 남아있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진 스타벅이라고 부르는 커피집. 맞습니다. 원래는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근데 왜 1등 항해사 이름을 가져갔냐면 그 모비딕에서 그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약간 미친 선장이잖아요. 난 백경을 잡겠다고 네. 목숨 다 내놓고 다니는 선장이니까 에이허브는 이성적인 그 1등 항해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렌의 유혹을 잘 버티겠다. 이성적으로 난 경영하겠다라는 의미로 스타벅을 가지고 왔대요. 세이렌을 넣지만 나는 네. 스타벅이다라는 의미로. 근데 세이렌이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나 봐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오디세우스라 부르는 오디세이아 부르는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표류하면서 여행할 때도 만나는 네. 바로 괴물이 세이렌이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런 일종의 표류설화 중에도 하나 또 보면은 이렇게 표류하다 보면은 인어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괴물을 만나서 그 여인국에 가서 이제 선원들이 머물고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꽤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뱃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와 근접한 삶을 살았던 그쪽 부근에는 언제나 인어에 관한 좀 설화가 있었던 걸 보면은 이 괴물이라는 게 우리 삶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금 위협을 주는 어떤 존재들로 늘 곁에 있었던 게 또 신화 속에 남아 있기도 한 거죠. 예. 그 우리나라 신화 속에도 아까 뭐 인어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뭐 도깨비도 있잖아요. 그 김은숙 작가의 그 드라마 때문에 도깨비가 되게 잘생겼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뿔 있고 그쵸. 방망이 들고 있고 뭐. 그리고 노래를 잘하면 혹을 떼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장난꾸러기인데다가 좀 해학적인 네. 캐릭터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변신담이란 표현을 했던 것처럼 뭐 이무기라던가 이무기. 뭔가 되기 전의 존재 그리고 구미호처럼 예. 그냥 여우도 아니고 꼬리가 9개 9개 달린 달린. 그러니까 그 꼬리 9개 달린 여우는 여우 중에서도 또 괴물 여우인 거예요. 그냥 여우가 그렇죠. 아니라 평범한 여우가 그렇게 아니니까. 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이 캐릭터는 언제나 이야기 속에서
기이하기도 하지만 조금 초월적 능력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숭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관계를 늘 가진 게 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예 힘이 없으면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추방해버리면 그만인데 이 괴물은 늘 이야기 속에 불편하지만 우리 삶에 어딘가 있고 약간 무시하기 어려운 것들을 괴물이라 부르면서 늘 이야기나 혹은 그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프랑켄슈타인 이게 서양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괴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프랑켄슈타인은 맞습니다.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특히 이제 어디 가면 있는 그 용바위 뭐 용과 관련 조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잖아요. 아시아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용에 관련된 얘기들은 또 서양 동양 상관없이 등장하기도 그 하고. 환상적인 존재인 거죠. 예. 환상적인 존재고 동양에서는 이제 용은 조금 굉장히 좀 영험한? 존재라면 예. 서양에서는 좀 사악한 예. 그리고 조금 바보 같은 그쵸. 그래서 드래곤 이런 예. 캐릭터들 보면은 무섭긴 하지만 조금 약간 그래 똘똘하지 않은 캐릭터라면 우리는 이제 이무기가 오히려 나쁜 의미가 되는 건 용은 네. 승천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영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하셨지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저런 머리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강변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낯선 얘기가 확 맞아요. 와닿게 만들어줬던 영화가 저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장르물을 괴수물이라고 불러요. 괴수물. 네. 근데 우리나라의 괴수물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영화 정도로나 그쵸. 보던 거였고 사실 근데 일본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고질라 같은 어떤 괴수물들이 꽤나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뭐 도시를 침범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모형 같은 것들이 꽤나 잘 그려지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엔 전례 없던 갑작스러운 그런 괴수 영화, 괴물 영화가 본격적으로 실사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괴물이라는 건 또 한국적인 리얼리즘의 힘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오염된 폐수 그렇죠. 때문에 생긴 일종의 유전자 변이로 태어난 괴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괴물에 의해서 납치된 막내 딸 그리고 조카를 온 가족이 구하러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이렇게 괴물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CG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괴물이 아예 먼 곳, 뭐 태평양 한가운데 내지는 동해 한가운데 심지어 독도에 살고 있어서 덜 무서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한강이었거든요. 우리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한 것도 뭐냐면 그냥 한강을 서울 시민들이 아무 때나 나가서 책도 읽고 그렇죠.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라면 사서 먹고 오리배 띄우고 노는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이었는데 네. 저기서 괴물이 튀어나왔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괴물의 속성을 정말 잘 알고 만들어낸 여기서도 보면 원래는 물고기였겠으나 그렇죠. 지금은 물고기도 양서류도 그렇다고 포유류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기이한 다종다용한 것들이 합쳐진 그런 괴물로 묘사가 돼서 정말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고화성 씨 허리춤 확 채서 그 괴물이 물속으로 싹 들어온 저 장면이 저는 저 헤드폰 여성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보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런 괴수물이 나올 때 뭐 재밌겠어 이렇게 하면서 가던 시절이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저 영화는 저 공전의 이틀을 기록했었는데요. 사실 저렇게 화려한 캐스팅이 가능했다는 것도 지금 보면 맞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저게 어색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게 그려냈다는 게 봉준호 감독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딘가 한강 아래에 혹은 우리나라 강 어딘가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폐수로 맞아요.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발이 세 개이고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오염된다는 얘기, 뭐 기후변화 얘기 들을 때마다 하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어디서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 때만 해도 한강에 매점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곳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기 네. 보면은 그냥
가게에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그냥 취식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환경이었고 이 가족은 한강이 생기터전이었던 거죠. 생기터전에 나타난 괴물이라는 이 개념은 그냥 고질라가 모형처럼 나타나서 모형으로 만들어둔 빌딩 사이로 지나가던 일본식의 괴물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와 살고 있는 맞아요. 괴물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보여줬다면 더 싱이라고 하는 영화는 빙하 속에서 괴 생명체가 태어나요. 이것도 굉장히 신화적인데 거기서 세포를 모방해서 인간으로 완벽하게 모방해서 변신하는 외계 생명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가장 미국적인 괴물인데요. 미국- 대부분 원래 이제 신화에서는 이종결합적인 것들이 네. 합쳐져서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것들이 많다면 미국적인 거는 대부분 이런 이상한 건 외계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외계에서 온 그래서 거. 이렇게 더싱을 비롯해서 휴즈 웰스가 쓴 아주 오래된 괴물이라는 그런 SF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영화가 바로 이제 톰 크루즈가 주연이었던 그 우주 침공이라는 영화로 재개봉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괴물도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기억하지도 못할 옛날에 외계인이 땅속에 심어놓은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되게의 그런 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봉준호 감독이 생각했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오류와 연결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외부에서 지구 바깥에서 뭔가가 미리 심어 놓았던 외부로부터 침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미국 영화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안전한 세계야. 특히 미국이란 좁은 세계, 넓게 하면 지구라는 세계는 안전한 세계인데 그걸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하지만 외계에서 뭔가가 침공을 해오지만 결론은 미국이 다 안전하게 또 지켜내주는 역할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괴물은 언제나 조금 가족, 미국 예. 안에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을 흔들거나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미국을 흔들거나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미국 영화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뭐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도 네.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직접 몰고 가가지고 외계인과 대결을 대통령이 하기도 세상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성 침공, 화성 침공 이런 거 보더라도 백악관을 막 공격하는 외계인들을 어쨌든 무찔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오히려 이런 외부로부터 침공이라는 게 되려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데 아주 도움이 됐기 때문에 미국 영화의 단골 소재이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괴물은 인간이 무찔러야 되는 상대였는데 괴물 하여튼 이제 특이하게 생기면 이상하게 생기면 괴물이니까 옥자나 뭐 아니 미스터 고에 나오는 그 괴물들은 무찔러야 되는 상대는 아니고요. 야구하는 고릴라나 뭐 돌연변이 슈퍼돼지는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 괴물이라는 개념을 사실 그 개념 자체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옥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많은 분들 이제 아마 봉준호 감독의 목적은 그거였을 거예요. 옥자를 보고 많은 분들이 비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만큼 사실 식용 돼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몸을 키우다 보니까 일종의 좀 괴물처럼 생겼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생물이 사실은 돼지가 진짜 머리가 좋잖아요. IQ가 예. 되게 좋다. 예. 그러니까 몸을 키운 만큼 옥자가 똑똑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돼지의 이야기였는데 알고 보니 우정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오히려 친구의 개념에 가까웠다는 거고 네. 미스터 고 역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고릴라지만 예. 사람에게 이건 저 멀리 우리 킹콩까지 돌아갈 수도 있죠. 예. 인류에게는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오르는 괴물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훨씬 인간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한편으로 가장 괴물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가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멕시코 출신의 감독인데요. 쉐프 오브 워터라는 그런 작품을 보자면 네. 그 작품 안에서도 이렇게 일테면 아마존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하나 납치해서 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양서류처럼 생겼지만 사람하고 합쳐져 있는 듯한 그런데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여성과 그 괴물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네, 맞아요.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게
그렇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괴물이라고 해서 괴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전기로 고문을 하고 교류하거나 소통하려 하지 않고 네. 그냥 통제하려고 하고 괴롭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은 그냥 자신의 나름대로의 소통 방법을 연구했더니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가만 보면 괴물이 우리 편한 대로 괴물 아닌 것 구분해 버린 거 아닌가? 옥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필요가 없으면 괴물, 필요하면 일종의 상품 예.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의미로 괴물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미스터 고의 저 캐릭터는 사실 미스터 고가 이렇게 막 되게 성공해서 그 흥행 스코어가 좋은 영화는 아니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 CG가 그 당시에 와 저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구현 가능하구나 해서 후속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늘 괴물 영화에서 괴물은 새로운 영화적 테크놀로지를 실험하는 어떤 무대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예. 아까 프랑켄슈타인도 그랬지만 투명인간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나씩 테이프를 감으면서 네. 영화를 찍고 멈추고 하는 몰핀 기법을 처음 연습하면서 아, 요게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지는 투명인간 기법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걸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기법이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미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뭐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네. 과정에서 털을 하나씩 붙인 거예요. 하나 붙이고 찍고 하나 붙이고 찍고 하면서 그 과정을 빠르게 돌리면 변신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괴물 영화, 네. 괴수 영화의 발전이 영화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괴물이 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저 둘이 좀 귀엽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애들 보는 영화에는 저런 특이한 캐릭터 같은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몬스터 주식회사 그 애들 놀래키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맞아요. 걔들이잖아요. 예, 얘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눈 하나 있는 괴물도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있으니까 괴물이 괴물이 되는 된 거고, 거네요. 그리고 몬스터 역시도 이제 털이 많은 우리가 미녀와 야수 생각하면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수 개념과 좀 다른 게 그들은 좀 이렇게 일단 짐승에 가까운 털이 많으면 야수의 개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미니언즈도 보면 다 조금씩 괴물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귀엽다 뿐이지 걔들이. 맞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오히려 비언어적으로 막 행동하는 애들을 보고 아이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지러져요. 어른들은 그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아이들은 그 안에 소통을 하는데 바로 그런 발상에서 만들어진 게 오히려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다 괴물이죠. 근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다 귀여운 나름의 상상력의 어떤 산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몬스터라는 게 아까 제가 뭐 경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재앙의 표시라고도 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에는 훨씬 더 귀엽고 재미있는 묘사 대상으로 그려져서 뭐 아담스 패밀리에 나오는 기이한 몬스터들이라던가 예. 우리가 이제 몬스터라 부르는 많은 캐릭터들을 보면은 오히려 다 보면 귀엽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애니메이션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덩치 되게 크고 맞아요. 약간 험상궂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막 뜨개질을 되게 잘한다거나 요리를 엄청 잘하는. 맞아요. 아, 지금 PD님 얘기해 주셨는데 아트박스 사장님, 예, 마동석 마블리 씨라던가 씨의 네. 경우도 그냥 있으면 되게 험상궂을 것 같은 느낌인데 부산행에서도 예. 되게 험상궂게 생긴 노숙자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는 분으로 등장을 한다라던가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한 뭐 콰지모도 같은 캐릭터 네.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그런 콰지모도 캐릭터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괴물 이렇게 막 놀리거나 혹은 이렇게 좀 사람을 멀리했다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한 캐릭터로 많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보면 괴물과 아이가 친구가 되는 괴물의 아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전 이거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내용이 흥미롭던데요, 굉장히. 괴물의 아이라던가 늑대 아이라던가 네. 오히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계 안에서는 되려 우리의 일상에서는 괴물로 멀리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훨씬 더 따뜻하게 제대로 그려지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일본 문화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의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차별성이 굉장히 강한 문화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지메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워낙에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 남의 재앙에 대해서 약간의 옮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워낙 재앙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 괴물의 아이나 늑대 아이나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데 네. 되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에서 훨씬 더 소화하기도 편안한 그쵸. 그런 소재로 얘기가 예.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 보니까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인 게 이 괴물과 똑같은 포즈로 저 아이가 이렇게 있는 그 맞아요. 포스터가 네. 그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게 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말고도 나오는 괴물들을 지금 저기 나오는 건 이미 뭐 차원을 넘어가서 다른 차원에서 저런 종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늑대 인간, 뭐 뱀파이어 이런 다양한 괴물이 등장하는 휴 잭맨의 반 헬싱?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괴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 엑스포 역사랑 같이 가요. 제 1회 엑스포가 있었던 네. 영국의 엑스포, 이제 수정궁이 선보였던 그 당시에 바로 이 바넬싱이라던가 드라큘라라던가 혹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랑켄슈타인 서사가 한꺼번에 출연합니다. 뭐냐면 오히려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네. 막 유리로 성도 만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막 파리 에펠탑이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때 영국이 왜 1회 엑스포가 되냐면 그 유명한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잖아요. 네. 기차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노동력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기계가 쇳덩어리가 움직여서 사람을 운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더더욱 괴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신화적인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은총알로 늑대 인간을 잡는다던가 뱀파이어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던가 이런 게 요때 더 유행하는 거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좀 이렇게 희한한 얘기에 더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맞아요. 시대에 맞아요. 유튜브에 그 무속 신앙과 기담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신내림 그리고 요즘에 그 신내리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자기의 꿈 얘기도 하고 근데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괴물 때문에 뭐 도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들이 무너져 낼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근데 끝까지 괴물은 안 나오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외계 침공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외계 침공이요? 파운드 푸티지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발견된 어떤 기록 필름 같은 걸 막 따라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는지 그런 기록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뭐 마지막으로 좀 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 이제 괴물에서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괴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기록이 되는데 네. 가령 우리한테는 퓨리오사로 잘 알려진 찰리스 테론이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거듭났죠. 영화 바로 이제 몬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왜냐하면 저 때까지만 해도 연쇄 살인마는 당연히 백인 남성이라는 네. 좀 일종의 비공식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여성이 게다가 남성을 전부 다 연쇄살인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인 평가를 받아버렸고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를 소위 말하는 누구나 욕해도 되는 몬스터, 괴물로 만든 게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영화거든요. 오늘 얘기 처음 시작에도 말했지만 사회에서 몬스터 혹은 괴물로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방치되고 혹은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결국 살아가다 보니 괴물이 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그렸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도 좀 의미가 있어서 결국 우리는 신화적인 괴물에서부터 시작은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괴물로 불려가며 사는 사람들이 그냥 추방만 하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그다음에 보호받지 못한 결핍 이런 맞아요. 것들이 분노 에너지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괴물은 보통 사람 능력 이상의 능력, 부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데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하는 내면의 성찰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우정 교수님과 함께 괴물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